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김구 선생은 평생 흰 옷만 고집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옷차림을 넘어서 백범 김구의 삶과 철학,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흰옷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과 흰옷의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 불렸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위지, 동이전에도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입기를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흰옷을 좋아했을까요? 첫째, 흰색은 순수함과 고결함을 상징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이죠. 둘째,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흰옷은 햇빛을 반사해 여름에 시원하고 더러움이 쉽게 보여 청결을 유지하기 좋았습니다. 셋째,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평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흰옷 사랑이 너무 극성이어서 왕들이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염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백성들의 흰옷 사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신들은 조선을 방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광경이 신기했던 거죠. 어떤 서양 선교사는 조선은 흰옷의 나라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흰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한 후 체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흰옷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1912년 조선 총독부는 의복 개량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생과 실용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죠. 흰옷은 비경제적이고 비위생적이라며 색깔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거리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강제로 물감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백이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일본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흰옷을 입는 것 자체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였으니까요. 1930년대 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국민복 착용을 강제하고 흰옷 입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흰옷을 입은 조선인을 보면 일본 경찰이나 헌병들이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강제로 먹물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흰옷은 게으른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색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흰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흰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백범 김구가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창함, 후에 김창수로 개명했고 김구라는 이름은 중국 망명 시절 사용한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 김구는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는 신분제도에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했죠. 1893년 17세의 나이에 동학에 입문합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으로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김구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김구도 참여합니다. 비록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1896년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분노한 김구는 일본인 장교를 처단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어 인천 감옥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김구는 많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교육과 계몽을 통한 민족 독립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죠. 추록 후 교육활동에 힘쓰던 김구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이후 30여 년간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합니다. 1932년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휘했고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광복 후 1945년 11월 귀국했지만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낍니다.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김구 선생은 평생 흰 옷만 입었을까요? 첫째,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김구에게 흰 옷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가 백이민족의 전통을 말살하려 할 때 흰 옷을 입는 것은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 망명 생활 중에도 주변의 중국인들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 사이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김구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죠. 자신이 조선인임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저항과 투쟁의 의지였습니다. 일제가 금지한 것을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항이었습니다. 김구는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옷을 입는다. 이것이 잘못인가? 흰옷은 무언의 독립선언이었고 매일 입는 저항의 깃발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단속하고 협박해도 김구는 결코 색깔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셋째, 평등사상의 실천이었습니다. 김구는 평생 평등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학에서 시작된 그의 평등사상은 흰옷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흰옷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넷째, 순수함과 청렴의 상징이었습니다. 김구는 독립운동가로서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임시정부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흰색의 순수함, 깨끗함은 김구가 추구한 인격과 정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더러워지기 쉽고 관리하기 힘든 흰옷을 늘 깨끗이 입고 다닌 것은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통일조국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김구는 계속 흰옷을 입었습니다. 일제는 물러갔지만 조국은 분단되었죠. 김구에게 흰옷은 하나였던 우리 민족, 그리고 통일되어야 할 조국을 상징했습니다. 순백의 흰색처럼 순수하고 하나된 민족, 분열과 갈등이 없는 통일된 나라를 꿈꾸며 그는 흰옷을 고집했습니다. 김구의 흰옷은 당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는 무언의 격려였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흰옷 입은 김구를 보며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제에게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무력으로는 조선인의 정신까지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체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구의 흰옷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고 삶의 태도였으며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든 색깔 옷을 입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죠. 하지만 그 자유는 백범, 김구 같은 분들의 희생과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평생 지킨 흰 옷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 독립, 평등, 정체성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 백범 김구의 흰 두루마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